안녕하세요. 배관의 기초 코드와 스펙의 2의 영상을 담당했었던 라이언입니다. 매뉴얼 밸브 영상으로 다시 찾아뵐 수 있어서 저도 기쁩니다. 챕터 1 시작합니다. 제 이력은 앞서 배관의 기초에서 소개했으니 이번 영상에서는 안합니다. 여기선 더 중요한 이번 영상의 설명에 필요한 공간과 시간을 위해 제 이력은 한 줄로 적었습니다. 배관의 기초 영상 안 보신 분들은 챕터 2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많아서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배관의 기초를 안 보시고 이 영상을 보셔도 되지만 경력이 충분하지 않은 분들 중 막히는 부분이 있는 분들은 한번 보시고 올 것을 추천드립니다. 영상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닉스마스 카페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제가 최대한 댓글 달아드립니다. 보통 질문하시는 내용들이 어디를 인용하거나 캡처해서 보여드릴 내용이 많은데 유튜브는 이런 대답을 드리기에는 댓글 기능의 한계도 있고 좀 불편합니다. 이번 영상의 특징은 초급, 중급과 고급 구분이 없습니다. 쉬운 부분도 있고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단적으로 챕터 2는 어려운 내용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느 정도 어려운가 라고 하시면 제가 지금 소속된 곳이 에이펙 엔지니어링 센터입니다. 우리 회사 제가 속한 부문이 아시아 패시픽 담당이고요. 저희 사업 부문은 미국에 오피스가 3군데 있습니다. 필라델피아에 있고요. 휴스톤에 있고 보스톤에 있습니다. 근데 여기 파이핑 엔지니어들이 경력직 기술 면접을 제가 봅니다. 그 기술 면접 기준으로 한 10년차 경력의 파이핑 엔지니어가 챕터 2 내용 물어봐서 반 이상 대답했다면 제 반응은 저희 회사에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준입니다. 깊이 파고들면 어렵고 깊은데 영상에서는 아주 깊숙이 파고 들어가진 못합니다. 아무래도 하나하나 깊이 들어가면 지루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는 영상에서 이 부분은 지난번 영상의 연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차츰차츰 들어갈 예정입니다. 제 영상 속도와 다르게 더 깊이 파고 드시고 싶으신 분들은 그 해당 부분 영상과 관계없어도 닉스마스 카페에 올려주시면 제가 답글을 달아드리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 제목 그대로 매뉴얼 밸브에 대한 내용이고 배관 관련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 알면 좋은 내용들을 최대한 다뤄보는 것이 이 영상의 목표입니다. 지난번 영상의 피드백이 대부분이 글이 많지는 않지만 그림 같은 게 너무 적어서 내용이 이해하기 어렵다. 정확히 어디를 말하는지 무슨 내용을 얘기하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등의 컴플레인을 받아서 이번 영상은 최대한 다양하고 자세히 케이스별로 그래피컬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번은 인터넷 영상이 처음이었으나 지금은 좀 나아졌을 거라고 믿습니다. 검색한 이미지뿐만 아니라 마땅한 그림이 없어서 직접 그린 그림들은 닉스마스의 저작권이 있고 워터마크가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전자책을 구매해 주시면 기꺼이 고해상도로 송부해 드릴 예정이니 필요하시면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보편적인 밸브들만 다룹니다. 머드 시스템에 쓰이는 나이프 게이트 밸브 같은 특수한 밸브는 설명드려야 하는 부분에 비해 그 이득이 너무 적어서 뺐습니다. API 6A 밸브 같은 하이프레셔 쪽이나 크라이오제닉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밸브들은 머테리얼은 왜 이런가 부터 해야 하고 너무 많은 설명이 필요한데 보편적이지 않아서 빠집니다. 액츄레이티드 밸브와 컨트롤 밸브 같은 인스트루먼트와 연관된 밸브도 제외하고 밸브의 메카니컬한 관점에 포커싱 되었습니다. 내용이 잡스럽고 어지러울 수 있습니다. 오일 메이저사들의 스페시피케이션들과 요새 적용되는 인터내셔널 스탠다드들의 트렌드들이 섞여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오프쇼어 업계에 요즘 새롭게 많이 적용되는 스탠다드인 IOGP 내용들도 있고요. 기존 ASM에서 반영하지 않은 부분들, 그 이후 수정 변경된 부분들도 설명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ASTM 커미티에서 기존의 문제점 관련 인터프리테이션 에만 나온 내용들이 새롭게 반영된 코드 내용도 나옵니다. 듣기만 해도 잡다합니다. 이 영상은 결국 배관 설계 관련 직무 교육 영상의 한 파트입니다. 여러분들이 배관 관련 일을 하시면서 코드나 스탠다드들이 변경되고 계속 나올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를 보여드리려고 복잡해도 가능하면 빼지 않고 단순히 설명하더라도 다 넣었습니다. 이해 안 가시면 여러 번 보시고 질문도 닉스마스 카페에 올리셔도 됩니다. 이 채널이 기본적인 타겟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값어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밸브도 결국 파이핑에 있어서 하나의 컴포넌트일 뿐입니다. 제가 앞전에 설명드린 배관 기초의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배관 기초 영상을 보셨지만 다 이해 못하셨다고요? 또 제가 어디서 한 말인지 못 찾을까봐 걱정되시나요? 상관없습니다. 이 밸브 영상에서 저는 중간중간에 배관 기초에서 설명드린 부분을 불러오고 밸브에 맞춰 다시 설명드릴 겁니다. 배관 설계는 반복 학습만 한 게 없습니다. 이해 못할 정도로 어려운 코드 내용은 거의 없고 어떤 P&ID도 천천히 계속 공부하다 보면 이해가 갑니다. 저도 배관은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이해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남들에게 그 지식을 설명해 줄 수 있는 단계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리고 더 높은 지식 수준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확실한 것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배관이란 분야는 그런 걸 걱정할 시간에 공부하다 보면 지식적인 부분은 해결되는 분야입니다. 우리가 밸브 도면 검토 못하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밸브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서 그렇습니다. 라이언은 당연한 소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배관도 이제 막 시작한 사람들인데 밸브 회사에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밸브를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럼 뭐부터 알아야 할까요? 저는 어떻게 만드는지 기본적인 배관의 자재들,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알아야 밸브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볼트가 콜드 포징인지 핫 포징인지 왜 커팅이 아니라 스레딩으로 만드는지 알아야 검토를 할 수 있고 스펙을 적용할 수 있고 데비에이션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재질은 스펙대로인가요? 스펙에 정의 안 된 것들은요. 저는 아직까지 어떤 오일 메이저사의 밸브 스페시피케이션들 중 모든 걸 완벽하게 정의한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밸브 스펙별로 어떤 머테리얼인지 스펙이 완벽하고 스마트 P&ID에 프로세스 데이터가 완벽하게 입력되었다면 우리가 몰라도 뭐 구매하는데 지장이 없습니다만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만큼 알아야 클라이언트와 협의를 하든 예상을 하든 벤더에게 인스트럭션을 주든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영상은 저작권 문제로 유튜브에서 검색해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라고밖에 부탁드릴 수가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분들 수준도 다양합니다. 포징이나 캐스팅은 그래도 말이라도 들어봤는데 스레드 롤링 같은 경우는 전조 가공이거든요. 저도 전조라는 말을 2003년도에 대학 수업에서 한번 듣기는 했는데 그 이후에 20년 동안 들어본 적이 없어요. 안 쓰는 말은 한번 듣고 한국말로는 이렇게 부르는구나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포징, 단조는 쉽게 다이 포징이라고 하는 형단조와 프리 포징이라고 하는 자유단조가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자유단조고요. 왼쪽의 두 그림은 모두 다이, 즉 형으로 찍어내는 다이 포징 형단조입니다. 사실 오픈 다이냐 클로즈 다이냐 뭐 또 세미 오픈이냐로 다르다고도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프리 포징은 단순한 모양을 만들 때 또는 허용 공차가 클 때 소량을 만들 때 유리하겠지요. 다이 포징은 생산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소량의 특정 사이즈를 만들 때나 아주 큰 사이즈는 프리 포징으로 만듭니다. 사이즈가 커지면 프레스의 다이로 때리는 프레스 용량도 커야 하니 대형은 프리 포징일 때가 많습니다. 여담인데 배에 들어가는 러더핀 같은 것들은 사이즈가 어마어마합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사이즈의 포징은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한국에서 두산중공업밖에 못 만들었는데 아마 아직도 그럴 겁니다. 포징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캐스팅보다 강도 같은 메카니컬 프로퍼티가 좋고 뭐 결함이 적고 등등 뭐 아시면 좋습니다. 구글에 검색하시면 아주 다양하게 나오고요. 플랜지 포징 프로세스를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다양한 비디오가 있습니다. 한 번씩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밸브 포징도 검색하면 나오긴 하는데 그리 좋은 영상들은 검색해서 찾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 검색 실력이 별로여서 그럴 수 있고요. 플랜지나 밸브의 포징 피스나 포징 프로세스는 거의 유사합니다. 그러니 대충 이렇게 만드는구나를 보시면 됩니다.
제가 챕터 1에서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설명드리는 부분은 사실 인터넷에서 검색하면 알 수 있는 일반적인 내용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최적화를 위해 설계적인 접근으로 매뉴팩처링 프로세스를 다시 설명드리는 겁니다. 챕터 1을 다 보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롤러 사진인데요. 이 롤러로 최대한 원하는 쉐입을 만듭니다. 이 롤링 과정도 포징이라고 부릅니다. 뭐 부르는 게 이름 같습니다. 롤링이라고 하면 스트럭처 H빔 같은 거 형광제 만드는 방식 같으니 롤링이라고는 안 하는데 롤링 포징, 롤 포징 등 부르는 이름도 다양합니다. 뭐 크게 중요하지 않고요. 제가 한 3년 정도 전에 스페셜한 하우징을 설계를 했는데 ASME 스탠다드 플랜지로 하기엔 공간도 많이 차지하고 무게도 무겁고 해서 노속 플랜지로 만들었었습니다. 이때 노속 플랜지를 360개 정도 주문했는데 제작업체가 제가 주문한 특정 사이즈의 노속 플랜지용 롤러를 4개를 만들어서 플랜지 360개를 만든 적이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쉐입을 만드는 방법이 두드리는 방법도 있지만 롤링이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는 페이지고요. 이 롤링은 왼쪽 그림의 웨딩넥 플랜지 같이 이 플랜지 부분보다 들어간 부분을 눌러주는 경우도 있지만요. 단조의 프레스로 치기에는 공간의 한계나 프레셔의 한계가 있는 사이즈의 모양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여기 롤러의 방향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이 성형하는 머티리얼을 쭉 늘립니다. 쉽게 대형 파트를 만드는 방식으로도 활용됩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둘 다를 위해 쓰입니다. 당연히 필요한 경우만 쓰입니다. 소켓 타입 피팅들은 다이 포징입니다. 이런 롤러와 관계가 없고 라운드한 형태도 대부분 아닙니다. 뭐 커플링 같은 경우는 이런 실린더 형태이니 맞지만 소형인데 뭐하러 롤러로 포밍 하겠습니까? 그냥 다이로 찍으면 되지. 결론만 짧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특정 형태를 가진 소형 단조품 얘기하는 게 아닌 거 다 아시겠죠? 앞에 두 장은 결국 이걸 설명하려고 설명드렸습니다. 사이즈가 작은 파츠의 소량의 물량을 모양을 만들기 위해 포징하고 롤링해서 만들까요? 그냥 머시닝 할까요? 당연히 포지드 머티리얼 사다가 머시닝 합니다. 그 외에 여러분들이 주로 보시는 밸브들의 포징의 형태는 대부분 이 세 가지 그림 중 하나의 형태로 만듭니다. 맨 왼쪽처럼 블라인드처럼 생겼던지 이 가운데처럼 블라인드에 가운데가 없는 도넛 형태든지 맨 오른쪽 그림처럼 웨딩넥 플랜지 같은 형태입니다. 이 가운데와 오른쪽 같이 가운데에 구멍을 뚫는 과정을 피어싱이라고 하는데 몰라도 그만입니다. 플랜지를 예로 들었는데요. 밸브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도넛 같은 부분에서 이쪽이 좀 움푹 들어간 형태를 많이 만들기도 합니다. 물론 비대칭도 가능하고요. 이렇게요. 작은 사이즈야 그냥 머시닝 하는 게 빠를 수도 있지만 대형 사이즈 밸브들은 롤링으로 이런 형태를 만드는 곳도 있습니다. 제가 인트로덕션에서 말씀드린 대로 조금 더 그래피컬하게 설명드리겠다고 약속드렸는데 인터넷에서 마땅한 그림이 없을 때는 직접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간단한 것부터 조금 더 복잡한 것도 나올 텐데 제가 직장인인 관계로 시간의 제한이 있다 보니 아주 훌륭한 퀄리티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업그레이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지드 밸브의 형태를 한번 볼게요. 이런 3피스 볼 밸브는 대부분 포지드 밸브입니다. 일이 부품이 많은데 3피스야? 하시겠지만 바디 기준으로 왼쪽 엔드 그리고 가운데 바디 그리고 오른쪽 엔드 3피스 바디입니다. 포징으로 피스 바디인 제품을 만드는 경우는 잘 없지만 있긴 있습니다. 작은 사이즈에 한해서 만드는 경우는 좀 흔하긴 한데 머시닝 해야 되는 부분이 상당하여 잘 적용 안 합니다. 그러니 아주 많진 않습니다. 중국 업체 중에 투피스 바디 플로팅 타입 볼 밸브를 만드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뭐 전혀 잘못된 디자인은 아니지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 충분히 가능합니다.
캐스팅으로는 3피스 못 만들까요? 아니요, 만듭니다. 잘 없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 많으실 건데 포징과 캐스팅으로 만든 제품은 제품의 표면부터가 다릅니다. 아직 설명을 안 드린 내용인데 이 밸브는 트러니언 타입이라 더더욱 3피스면 포지드 밸브일 가능성이 더욱 높습니다. 이번 챕터 1 영상에서 뒤쪽에 캐스팅 설명 이후에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렌더링 이미지라 이렇지 실제 제품은 눈으로 바로 구분 갑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런 렌더링 이미지로 설명드린 겁니다.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관점에서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쪽 사이드 커넥션이요, 이름이야 부르기 나름이죠. 3피스 바디라고 했으니 사이드 바디라고 불러도 되고 뭐 중요하진 않죠. 포징으로 만들었으면 이런 링의 형태여야겠죠. 가운데 바디도 역시 포징이고요, 볼도 포징입니다. 전부 도넛의 형태지요. 여러분들 포징 프로세스 설명 들으셨으니 포징으로 만들 때의 쉐입이 어떤 형태인지 아시기 때문에 제가 설명드리는 걸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뜯어서 볼게요. 뭐 일이 복잡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복잡해 보이지만 대부분 오링들이 많고요. 우리는 지금 챕터 1의 매뉴팩처링 프로세스 설명이고요. 볼 밸브 하나하나 컴포넌트들은 챕터 3에서 자세히 설명드립니다. 여기 4번이 스템이고요, 9번이 글랜드고요, 11번이 글랜드 커버, 뭐 글랜드 플랜지, 글랜드 플레이트 다 같은 말이고요. 부르기 나름이고 이름이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냥 글랜드 어쩌고입니다. 이 바디부터 글랜드까지 이렇게 하나의 바디가 아니고 부품을 볼트로 연결하는 방식입니다. 그냥 하나의 피스로 만들면 연결할 필요 없고 실링하기 위해 오링 필요 없고 볼팅할 필요도 없는데요. 정답은 바디를 일반적인 방법으로 쉽게 머시닝 할 수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머시닝 설명드리고 캐스팅 설명드리겠습니다.